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자존심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 애들 부딪히면서 제가 참 그런 어떤 서러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군인이었는데 딱 자세가 그랬어요. 딱 뒤로 의자를 제껴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야, 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이었어요.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때 그렇게 제가 말을 하고 나서 대답을 하고 나서도 돌아서서는 엄청 자존심 상한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고자세로 나오는지 보자. 진짜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우주기업이 나왔다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그 열정 하나, 그리고 그 진정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컨택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성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16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했던 부분은 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 주위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을 만약에 사진을 촬영해서 보고 싶다고 하면 지상국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안테나는 아마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큰 접시형 안테나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항공우주연구원에 근무할 때 그런 지상국을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해서 나로 이제 성공할 때까지 모든 그 업무를 진행하고 제가 쌓은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했고요. 지금까지 컨택은 우주지상국을 전 세계에 한 12개 정도 설치를 하였고요. 물리적인 지상국을 전 세계에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아시아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 빼고 다른 걸 굉장히 지기 싫어했어요. 뭐 싸움을 해도 지기 싫어했고 운동을 해도 지기 싫어했고 막. 근데 공부는 이상하게 저도 괜찮더라고요. 1등 하는 애는 원래 1등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랬냐면, 야 성희야, 삼시세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수업 듣고 똑같이 자유로 왔으면 하는데 왜 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누군가 그 길을 갔으면 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런 말씀을 많이 해줬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어서 하면 된다. 누군가가 만들어 놨다고 하면 나도 그 길에서 그 똑같은 일을 하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주 분야에 제가 뭐 어릴 때부터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제 전공은 전자공학이고, 사실 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기 전에는 이동통신 기지국 설계하고 그쪽에 관계되는 일을 한 2년 조금 안 되게 일을 하다가 그 나로 발사가 한참 이제 이슈가 됐을 때 대학 친구 추천으로 사실은 항공우주연구원에 원서를 내게 됐죠. 하다 보니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2002년이기 때문에 로켓을 만드는 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로켓을 어떻게 발사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이에 대한 사실 기술도 저희가 없었어요. 경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했던 부분은 지상국을 이제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해서 제주도에 지상국을 하나 놓았고요. 발사체를 데이터를 받으려면 중간에 블러킹 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높은 곳에 있는 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몇 개월을 돌아다녔죠. 몇 개월 돌아다닌 결과 이제 지금의 표선면에 있는 제주 추격사라는 걸 찾게 됐고, 제주도에 7년 정도 파견을 갔죠. 파견 가서 나로 이제 성공할 때까지 모든 그 업무를 진행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로센터를 구축을 할 때도 항공우주연구원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구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계 방향들을 프랑스 국립우주청과 저희가 이제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나로센터도 구축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 발사가 끝날 때 시점에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처음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아장아장 걷는 토들러와 같았다. 근데 지금 현재 너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를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많이 올라왔다. 이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줬어요. 프랑스 우주청에서 발사하기 위해 썼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미 걔들이 20년 이상 만들어서 안정화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코멘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일도 많이 하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를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못할 게 없구나. 사실 해보니 별거 아니구나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차피 세계 무대에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휴직 상태에서 시작해보자. 항공우주연구원 3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었으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년도에 창업하고 나서 3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돈 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땅이나 집을 팔아서 또 집을 엮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죠. 이제 2018년부터 투자를 받으러 다녔는데, 지금이야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우주 스타트업 몇 군데가 쭉 나와서 투자도 받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의 한 8개월 동안 하루에 IR을 2시간 단위로 4번을 하면서 내려왔죠. 하루에 8번씩 똑같은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8시간을. 투자를 사실은 받기 전에 제 계획은 뭐였냐면, 우주 시장의 타임 투 마켓 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점을 본다고 하면 투자를 받아서 이제 만들어야지 하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거예요. 소프트웨어 개발해도 이렇기 때문에 투자 받기 전에 사실은 먼저 저희는 지상고를 구축을 들어갔어요. 어차피 투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한 10억 정도 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허담보대출을 이제 빌려서 짓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지상국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객을 모집해야 되니까 지상국이 있다고 보고 야 일단은 전시회를 가자. 야 우리 제주 지상국 이렇게 짓고 있고 전 세계 우리 열 몇 개 지을 거야. 몇 년에 다 지을 거니까 너 우리 서비스 좀 이용해줘 라고 이제 접근을 하고 된 거죠. 사실 이제 우주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항상 그 장소를 갈 수밖에 없어요. 오프라인 있는 그 전시회나 박람회를. 그걸 가서 이제 계속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우주 전시회가 한 52개 정도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가면 동양에서 오는 회사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항상 만나는 한 서너 업체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백인 사이에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흑인 한두 명이 섞여 있는 느낌? 동양 애들은 딱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비즈니스로 뭐 우주 사업을 하겠다 왔던 애가 걔들이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스도 조그맣게 열고 사실 볼품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오죠 부스로.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전략이 뭐였냐면 보니까 그 스타트업 존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발표 시간은 3분, 길면 5분밖에 안 줘요. 나도 발표하고 싶은데 발표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니까 그 전시회를 주관하는 업체에 메일을 보내서 나 그 다음 행사에 가서 내가 좀 발표하면 안 되냐 하니까 샌프란시스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죠. 어느 행사를 가고 싶냐 하길래 그때 마루시에서는 이걸 하고 싶다. 하여튼 그러려면 파리로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파리 갔더니 파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잠장하는 CEO가 미네에 있대요. 짜지가 기억나는 게 아침 11시에 도착해서 저녁 7시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하고 약속을 까먹은 거죠. 그 사람이 미안했던지 저한테 3분 피칭기를 줬어요. 3분 피칭할 때도 제 전략은 뭐였냐면 2분은 제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있을 때 유럽 우주청하고 이렇게 일을 했던 그 경험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컨택의 대표 컨택 이건 해봤자 저 사람 관심도 없거든요. 자기들이 인정하는 여러 가지 국제적 파워가 있는 그런 에이전시들하고 일을 했다. 그리고 제 부스가 몇 번에 했으니까 한번 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저희 부서에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게 불과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이 회사 괜찮네. 너희 서비스 계속 이용할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주관하는 행사 업체에서 닥터리 다른 데 또 있는데 또 할래? 이라길래 이번에는 5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5분 발표를 하고 그렇게 몇 번의 기회를 얻었죠. 지금이야 제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세션에 스피커로 와서 발표해달라 매달 요청이 옵니다. 지금은. 그러면 1시간씩 하거든요. 그 과정을 만드는데 사실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컨택을 하는 파트너나 고객들이 한 120개 정도 되는데 좀 더 고객이 좀 다양해지고 확보되면서 저희가 지상국수를 더 늘리게 됐는데 현재 저희는 10개국에 한 12개 정도 지상국이 있고요. 알래스카, 핀란드, 스웨덴, 남아공, 호주하고 이쪽은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저희처럼 지상국이 전 세계에 많이 있으면 위성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지상국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찍고 내려보내고 하는 그런 타임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물리적인 지상국을 전 세계에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이제 최초의 회사는 맞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지상국을 이용해서 저희가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에 대한 임무에 저희 지상국을 사용하게 되었죠. 로켓을 싣고 바사체로 올라가면 어느 위치까지 잘 올라가는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바사체 보면 내 위치 정보라든지 뭐 온도나 압력, 엔진의 스테이터스 정보 이런 것들 지상국 다 받죠. 그때부터 사실은 지상국은 쓰이게 됩니다. 그 누리호에 이제 컨택의 지상국이 사용됐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 고객이나 파트너들이 많이 연락이 왔었고 좋은 레퍼런스가 되었죠. 컨택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떤 누구도 진짜 함부로 할 수 없는 회사를 좀 만들고 싶다. 미국이나 유럽 애들로 부딪히면서 제가 참 그런 또 서론을 많이 받았거든요. 때로는 멀씨를 받은 적도 있죠. 그래서 미국 군인이었는데 딱 뒤로 의자를 제껴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야, 너 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똑같이 미국 회사나 유럽에 있으면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나한테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아니 쟤들 보니까 돈은 있는데 우리보다 잘난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더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가서 지금 미국 애들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든든한 아빠가 있어 좋겠다. 미국 정부가 뒤에서 탁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미국 정부가 필요하지 않아도 얘들을 계속 살리기 위해서 65% 이상 사줘요. 매출에. 매출 1조면 6,500을 정부가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든든한 아빠가 있는 거고 뭐 죄송하지만 저는 뭐 아직 우리나라 정부가 든든한 아빠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안 도와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라는 생각이 계속 그냥 항상 마음에 있어요. 사실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은 제 머릿속에 원래 없었어요. 처음부터.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이 분야에서 내가 탑을 한번 찍어보고 내려오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강했어요. 그래서 진짜 전무후무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우주기업이 나왔다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그 진정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 진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면서 하나씩 보여주고 이루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진짜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있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추후에는 우리가 만든 위성을 컨택 런치 서비스를 통해서 발사를 하고 컨택 지상국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 받아서 유일하게 우리끼리 풀 버티컬 체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제 목표는 5년 안에 그런 기업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